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신 KBS 노조 본부장님, 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예,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내부에서 박장범 앵커가 그간 한 30년간 기자 생활 해왔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어떤 사안에서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던가요? 그 이제 전임이 이제 전 전임이죠. 고대영 사장 당시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성향이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사실 그분의 뭐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예. 가치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내부적으로 친한 사람이 없다는 걸까요? 그렇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30년간 조직 생활을 한 곳에서 했으면 밥도 같이 먹는 동료가 있을 거고 선후배가 있을 터인데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분에 존재감이-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 별로 어제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 그 청문회 과정에서 혹시 외톨이 아니냐 이런 얘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관계를 맺는다든지 막 이런 것에 있어서 잘 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좀 쓰기 그렇습니다만 법인 카드를 이렇게 좀 쓰잖아요. 예. 정해진 액수가 있으면 쓰는데 본인의 자랑은 이제 법인 카드를 뭐 얼마 안 썼다, 한 달에 뭐 몇만 원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긴 하던데 예.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근데 참 그래서 의외네요. 어제 그렇게 막 그 일관되게 버티고 막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은 흡사 그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네네. 결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던 그 뻔뻔함은 너무나 이진숙과 박상범 이거 남매 아니야? 막 이럴 정도의 그 공통점이 보였는데 그 이진숙 위원장은 법카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죠. 그 빵도 사 먹고 네. 네. 그 환도 네. 이외에 그 지출을 해서 그것도 뭐 수천만 원대 지출을 해가지고 문제였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또 되게 열심히 일했다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 법카를 네네네. 부적절하게 집행한 거를. 근데 또 박정범 씨는 정말 활동을 하라고 한 업무 추진비를 거의 쓰지 않고 그랬다는 거는 또 예. 의외의 모습이네요. 네. 차이점은 이제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이제 앵커를 많이 하셨어요. 예. 이게 방송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행자를 많이 네. 했죠. 앵커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보직 간부를 이제 거의 맡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법인 카드 업무 추진비 같은 게 이제 적었고 예. 또 이제 KBS가 좀 MBC에 비하면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흔한 남매라고 네, 책이 네, 있어요. 네, 네. 그 굉장히 인기인데 지금 표현에 네. 빗대어 보자면 뻔뻔한 남매, 뻔한 남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장 후보가 되려면 저 정도는 뻔뻔해야 하나 이런 선례를 남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장범했다라는 말도 청문회장에 다시 등장했어요. 저희가 다뤘는데 그렇죠. 어떤 맥락에서 또 등장한 겁니까 이게? 이건 뭐 같은 맥락입니다. 예. 이게 장범했다가 이게 저희 앵커가 그 기자가 리포트할 때 그 리포트를 본인이 임의로 고치거나 또는 기사 맥락과 관련 없는 그것도 이 정권의 우호적인 멘트 또는 이전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멘트를 본인이 추가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보고 기자들이 나 장범 당했어, 장범했어, 막 이게 이제 KBS 유행어가 된 건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기자들이 기수별 성명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그런 사례가 많았다라는 언급을 박상현 본부장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던 구체적 사례를 이제 각 의원들이 자료를 뽑아서 화면과 함께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구 9시 뉴스에서 박장범 앵커가 기자도 똑같고 기사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앵커 멘트가 9시 뉴스 또는 다른 시간대 뉴스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멘트를 예. 무슨 의도로 넣었냐, 이걸 왜 넣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또 그 잘 답변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 자기는 앵커로서 뭐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뭐 범위였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빠져나가던데 그런 사례가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 예.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부터 박장범 앵커가 앵커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 제작에 공공연하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측면에서 보면 최순실 사건 보도도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앵커 멘트 얘기부터 예. 먼저 하고 이제 요걸 좀 넘어가면 과거에도 이제 박장범 씨가 앵커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앵커마다 좀 특성이 예. 있겠습니다만 기자가 이렇게 기자가 기본적으로 앵커 멘트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의미가 이상하다던가 본인이 이제 발음하기가 쉽지 않으면 약간 고치는 사람도 있고 기사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제 앵커 멘트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앵커의 권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9시 뉴스를 맡으면서 앵커 멘트를 고치는데 기사에 없는 내용을 이제 붙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만 사례를 좀 드리면 알려주세요. 네. 이건 읽어드려야지 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은 운동권 세대의 오만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는데 며칠 전에는 대표적인 민주당 386 정치인이 50대 장관에게 어디다 건방지다란 막말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386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기사 본문에는 아예 없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기사랑 며칠 전에 했던 발언을 연계시켜서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막말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앵커 멘트를 쓰기도 예. 했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대북 대응이다. 굉장히 가치관이 포함된 내용인데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미사일을 미사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 불상의 발사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용했던 거잖아요. 예. 미사일이라고 이제 식별하기 전까지는 이제 불상의 그렇죠. 발사체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완전히 사실을 틀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이 문제가 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앵커 멘트를 이제 만들어서 넣는. 예, 이거는 이제 자의적인 앵커 멘트를 넣은 것도 문제인데 불상의 발사체는 아예 사실관계가 예. 틀려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거예요. 본인은 그 어제 파우치가 디올백의 그 명칭이라고 팩트라고 그렇게 그렇죠. 팩트를 주장하거든요. 30년 기자 생활했다 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그 뉴스를 보도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도 앵커 멘트라는 빌미로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이전 정부를 더 비난하는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걸로 활용을 한 거죠. 아니 이분은 KBS 사장과는 맞지 않아 보이는 게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선동 세력이라고 늘 어디에 나면 공공연하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짜 뉴스죠. 네, 가짜 이게 뉴스 이제 아닌가요? 허위 조작 정보인데 허위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면은 그거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라고 얘기하지 않을 않고, 거고 네. 예, 이른바 이게 이제 용산 방송 조금 방송의 네. 사례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KBS의 간판 뉴스 9의 공정성을 침해해 온 거죠. 예. 그러면 또 하실 말씀이. 그 좀 전에 이제 처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분이 이제 최순실 의혹 예. 관련해서 그때 이제 사회부장이었는데 사회 2부장. 사회 2부장이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TF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순실 딸 정유라 씨 이제 이화여대 특례 입학 의혹 보도가 이제 있었는데 예. 당시에 사건 팀장이 이제 부장이 사인 넣지 말라고 했다. 기사에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기사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취재를 더 보충해서 기사를 수정하니까 지금은 하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방송을 못 내게 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확인해 봤더니 그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송되지 못한 기사가 KBS 저희- 내부망에. 네, 보도 정보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우병우 수석 실세라고 했던 이제 과거에 예. 그분의 이제 광주지검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뉴스 아이템이 많아서 뉴스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이제 방송을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며칠 뒤에 SBS가 특종을 했었습니다. 소위 물 먹었네요. 물 그냥. 먹은 거죠. 예. 우리가 특종을 취재를 해놓고 이분 때문에 이제 기사가 이제 물 먹은 그런 사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블릿 관련해서 그 극우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블릿 가짜다 이런 얘기들이 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허위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허위로 드러났는데 이 박장범 사회이부장 당시 사회이부장이 이거 의혹이 좀 신빙성 있지 않냐? 이거 좀 취재를 해봐라. 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 해서 보도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취재 기자들이 이제 열심히 취재해서 이거 최순실 거 맞는데요? 하니까 그걸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한 거죠. 못했던 못한 거예요. 거죠. 이 박장범 씨가 뭐 최근에 이제 앵커 멘트를 고치고 또 이제 대통령실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이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과거의 이력이 과거부터 차근차근 이제 빌드업을 소위 해놔. 잘 보이기 위해서 정권에 이런 것들을 정권 라인에 줄 서는. 예. 해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2016년에는 거죠.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그 라인에 줄을 서는 거고요. 지금은 갈아타서 윤석열 김건희의 줄을 쓴. 그래서 이게 환승 충성을 했다. 환승연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조공과 충성도 환승이 있군요. 예. 아니 그 아까 전에 기름장어란 표현을 쓰셔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최순실 사건 때도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었고 의혹이 아니죠. 무마했었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는 축소, 과장, 왜곡 보도를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는 또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할 만한 프로그램의 앵커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송 욕심이 많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간부들한테 이제 굉장히 본인 어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난 출연하고 싶다고. 난 물론 진행을 이제, 잘한다. 그거는 뭐 방송인으로서 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제 전과 후가 다르면 안 되고 과거와 현재가 사실 일관돼야 되는데 그렇죠. 시사투나잇이라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시사교양 퀴즈가 네. 있었습니다. 네.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뭐 자본과 권력 비판 기능을 담당하고 억압을 받는 서민들의 네. 목소리를 전하는 네.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앵커로서 그 내용들을 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멘트를 고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충실하게 이제 아니 거기 안에서는 제작진들이 워낙 그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감히 이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라든지 권력을 감시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는 또 얌전하게 충실하게 하다가 뭔가 이제 본인이 아부를 해야겠다라고 느껴지면은 이렇게 수정을 해서 또 다시 아부를 하는 모습. 혹시 그 프로그램 그때 진행할 때 그때는 정부가 달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기회주의자의 그 어떤 전형인 네, 거죠. 면모를 갖고 그러니까 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정권이든 아닌 정권이든 간에 늘 이렇게 양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몰랐던 거죠. 이분의 성향은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사회부 2부장 할 때에는 보도국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사실 크게 소문이 안 났는데 꾸준히 이제 양지의 길을 쫓아오셨던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분의 본질이 이번에 이제 파우치 발언으로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드러난 거고 그 절정이 그렇게 파우치 발언을 2월에 하고 채 1년도 안 돼서 사장 후보로 네. 지원을 하고 딱 낙점이 돼서 이렇게 또 충성으로 사장 자리를 꿰차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게 박장범의 실체였구나 이렇게 이제 안에서도 아시게 된 것 같아요. 네. 저 심은정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특별대담 앵커가 4명뿐이었다는 거에 놀랐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김종진, 손석희, 송현정, 박장범 이렇게 4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김종진, 송현정 이 두 분도 KBS 분들이었던 걸로 KBS 기자였고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송현정 그 KBS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담한 걸로 아는데 그때 매우 날카롭고 비판적인 질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그 질문 자체가 뭐 적절했냐 아니냐라는 정도로 보도까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과 직접 대담을 하는 그렇죠. 앵커나 기자들은 시민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특히 그 진실과 실체를 파헤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용감 있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특히 이렇게 직접 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보온으로 뭐 인사 특혜를 받았거나 예. 뭐 낙점을 받았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손석희 앵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대담한 청와대에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네.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현장에서 질문과 답을 다 들었는데 제가 이제 백분토론 시민논객 출신이라. 네. 근데 그때 당시 한미 FTA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게 또 노무현 대통령한테 네. 상당히 비판적인 질문이죠. 그런 질문도 청와대 그 한가운데 현장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앵커의 역할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때 당시 나라가 처한 상황, 국민들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하는 건데 지금 박장범 앵커가 보인 행동은 그것과는 완전 배치되는 거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는 거겠죠. 네. 이제 그 송현정 기자의 이제 그 대담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런 도발적인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질문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사회. 만들어졌기 예.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맞춰보진 않았겠구나. 맞춰봤다면 빼라고 했겠죠. 불쾌했겠죠. 불쾌했겠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번 이제 대담을 보면서 그 녹화본을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원고도 아주 두꺼운 원고가 있고 프롬프터도 앞에 있는 걸 보고 예. 아마도 이제 질문과 답이 굉장히 잘 짜여져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게 뭔가 이제 앵커가 생각나는 질문을 했거나 네.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질문과 답이 아주 잘 짜여진 상태에서 사실 이제 녹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질문을 하지 못했고 본인도 그런 질문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박장범 씨가 딱 보자마자 본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때부터 네. 박장범 씨는 이게 기자로서 앵커로서 대통령을 대등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인터뷰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모시겠다라는 자세가 그 영광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났어요. 네. 같은 앵커 출신인 그 민주당의 이정현 의원이 네, 같은 말 아니 했죠. 왜 예. 1년차 기자도 그렇게 안 한다. 누가 인터뷰할 때 영광이라고 쓰냐라고 질책했을 때 한마디도 못하더구만요. 네. 그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방대한 분량의 영상이 지금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방대할 정도는 아닌 것 아니지만 같습니다. 예, 방대할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약속 대전 같은 뭐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봐서 네. 아주 방대한 양을 녹화해서 편집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게 어제 청문회에서 거짓말 논란으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네네네. 무엇이냐면 박장범 후보가 그 대담에서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 의향을 질문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대담 녹화 시간이 얼마냐라고 야당 측에서 제출을 요구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방송할 때 안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녹화가 됐는데 방송 안 된 거냐? 방영분에는 없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럼 녹화본을 가져와라.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방영된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녹화본에 대해서는 또 제출하지 못하겠다. 뭐 제작 자율성 네. 이게 진짜 웃긴 코미디였는데요. 결국은 본인이 착각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어설픈 또 사과를 했죠. 그게 하지 않은 질문이 왜 그분의 머릿속에 있었는지는 사실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임기응변으로 그런 말을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런 질문이 없기도 하거니와 야당 관련 질문이 아예 없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제작 자율성 측면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 청문회에서 얘기 나온 게 이제 노사가 함께 이제 공정보도를 안건을 네. 다루는 공방위에서 예. 공정보도위에서 확인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기자협회장도 이 부분은 이제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녹화 원본에 대한 같이 이제 네. 노사가 같이 확인을 해서 합의를 해보자. 해서 제작 자율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는 행동이니까 한번 공개를 해보자. 라고까지만 얘기가 나는데 그 뒤에 얘기는 이제 또 그러니까 그게 진실 영- 규명이 더 중요하다 이거. 네. 그게 그렇죠. 다운로드는 안 되지만 영상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희가 지울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볼 수 있거든요. 소위 RT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실제 방송분과 네네네네네. 녹화된 방송분의 분량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본인이 몇십 계속 분 차이 안 지금 나는 예, 거죠. KBS 네. 측에서는 뭐 이게 제작 자율성 이러면서 분량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박장범 씨가 자기는 2시간 정도 녹화한 걸로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제 방송분은 77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120분과 77분이니까 대략 한 4, 50분의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박장범 씨가 주장하는 이 말이 있느냐? 근데 어쨌든 박장범 씨는 자기가 착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더 얼마나 또 조공 그러게요. 아부 네. 멘트들이 또 차고 넘치는지는 그거는 저는 KBS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거는 제작 자율성을 제대로 지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한 40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들한테는 있지 않나? 예, 이번에 박장범 씨가 예. 주장하는 게 너무 사실관계가 안 맞으니까 국민들이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의구심이. 도대체 파우치 논란도 이렇게 지금 국민들에게 그 KBS의 진짜 공신력 신뢰도를 떨어뜨릴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럼 나머지 미방영 분에는 얼마나 또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는가? 예. 그리고 왜 박장범 씨는 그 대통령과의 특별 대담이 본인 인생에서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런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대통령한테 물었다는 질문을 왜 착각을 하는가? 예, 이거는 반드시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숨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그러니까 녹화하는 게 뭐 잘못된 거 아니고 노사 그리고 뭐 기자협회까지 참여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공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제작 자율성을 핑계로 삼아 가지고 공개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닌가 예. 싶어요.